3분 룰에 맞춰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분 룰에 맞춰서 감사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기획팀장으로 파견 근무 중인 이승구입니다. 제가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고 또 투자출연기관 업무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시민의 일상이 생각보다 많은 현장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역할, 지하철과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업무, 장애인 콜택시를 통한 시민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 공공주택과 도시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현장, 에너지와 먹거리, 하수 처리와 물 재생 시설을 책임지는 영역 모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공공기관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현장직이나 기술직, 숙련 노동은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들이 힘든 노동을 무조건 피하려 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장 노동을 존중받는 직무, 성장할 수 있는 진로, 일한 만큼 자립할 수 있는 선택지로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사무직 중심의 고용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사무직 채용이나 단기 고용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돌봄, 도시 기반 시설 관리, 에너지, 교통, 주거, 먹거리, 환경 분야도 숙련을 쌓으면 전문성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은 청년들이 어떤 현장직과 기술직이 미래가 있는지, 어떤 교육과 자격을 거쳐 성장할 수 있는지, 임금과 경력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힘들고 위험한 직무라면 그만큼 안전, 근무 환경, 보상 체계도 함께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3가지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현장직과 기술직, 돌봄과 필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숙련 기술인과 현장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국가 기반을 지키는 전문 인력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들이 현장직과 기술직을 하나의 진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 정보, 임금 수준, 성장 경로, 자격 교육 체계를 더 투명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이 분야에 들어섰을 때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체감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직무일수록 안전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며 숙련을 쌓는 청년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일자리나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고 숙련을 쌓으면 존중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노동하면 자립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고민할 때 단기 취업자 수만 아니라 그 직무가 청년에게 숙련을 만들고 장기 근속을 가능하게 하며 일한 만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노동의 가치와 숙련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간단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먼저 오늘 떼고 혹시 더 붙이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대기업, 공기업 또는 이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데를 선호하는 게 한 63%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일자리는 그렇게 있지는 않죠. 작년에 여러 대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 수만 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어떤 기관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금융권은 채용 제로라고 합니다. 이런 당장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고용 현실이 이렇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건 또 국가와 정부와 또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난번 제가 간담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좋은 일자리란 그 고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첫 일자리부터 좋지 않으면 앞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청년들에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는
자기가 선망하는 그런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기업 또한 이제는 이 고용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경력직,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은 사람들,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 팀워크를 가지고 일을 잘 풀 수 있는 사람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저희는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일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청소년 시절, 대학생 시절 또는 사회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정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또는 최근에 국내 회사들마저도 시험에 그 어렵게 준비해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수를 하지 않아서 취업길이 막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의 이 일자리의 민낯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다양한 직장, 직업, 기업들도 요구하고 본인들에게도 어찌 보면은 용이한 길인 그런 다양한 경험을 거치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 그게 공공 분야에서건 대기업에서건 스타트업과 같은 데에서건 아니면은 가치지향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일자리에서건 간에 이런 경험을 좀 더 충분히 쌓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우리 이승구 물리치료사께서 말씀 주신 현장직, 기술직, 숙련노동 존중받는 그런 나라, 사회 그런 인식을 개선하고 그런 정보를 좀 더 제공하고 보상 지원 체계를 같이 해야 된다. 이것도 연동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더 고생한 사람일수록 더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 불안정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더 거기에 대해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같은 나라는 배관공이든 이렇게 우리가 인텐시브하게 근로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위급 인력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수입도 높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식이 생기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